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리는 명령어는 두 개입니다. 라인과 서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리는 명령어가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많다는 거죠. 그리는 명령어를 많이 알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X라인 같은 거. X라인을 0도 90도 그렸었죠? 근데 X라인의 활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시면 X라인 무한대의 선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레이 반무한선을 그립니다. 무한선의 절반만 그리는 거죠. 렉탱글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 폴리곤 정다각형 그리는 명령어, 서클 그러니까 서클에 관련된 아크 호 그리는 것, 엘립스 타원 그리는 것, 도넛, 그 다음 스플라인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드로잉 명령어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얘네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고, 특히 여기 렉탱글을 공부하고 나면 이 렉탱글 안에 필렛과 챔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원래 필렛 챔퍼 수정 명령어 중에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못깎기라고 해요. 챔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못따기라고 합니다. 요 명령어, 이 두 개가 렉탱글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필렛과 챔퍼를 할 건데, 이 필렛 챔퍼를 쓰면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도면을 그리는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나? 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많이 쉬워질 겁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그러니까 선에 관련된 기능들, X라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X라인이라는, 우리 드로우 명령어들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전부 여기 있어요. 그 중에 여기 X라인이 있고, 여기가 레이가 있고. X라인,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무한선이에요. X라인, 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라인, 그러면 어포인트, 시작점을 찍으랍니다. 클릭. 그 다음 스루 포인트, 통과점이에요. 자, 여기 각도를 체크해 볼까요? 30도? 그러면 30도 단위로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30도 단위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그려졌습니다. 이거 그냥 무한대의 선이에요. 그냥 무한대로 가는 선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X라인, 그 다음에 옵션을 보시면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3개입니다. 호리젠탈, 수평선, 버티컬, 수직선, 앵글, 내가 지정한 각도. 자, 호리젠탈부터. 호리젠탈,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이거 끝입니다. 버티컬, 수직으로 그려지는 무한대의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끝이에요. X라인, 앵글. 앵글은 각도란 뜻이죠. 그러니까 앵글을 누르게 되면 캐드가 이렇게 각도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각도를 물어봐요. 여기다 각도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5도. 그러면 35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선. 한번 해보시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제물을 제가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과제물이에요. 자, 먼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레이어 프로퍼티스, 그 다음 뉴 레이어, 자, 중심선, 그 다음에 컬러는 빨간색, 라인 타입은 센터, 그 다음 선의 두께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캐드는 선의 두께가 지정돼 있어요. 선긋기가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선긋기를 지정하면 선긋기가 빠져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 요거 라인 웨이트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제가 끄집어낸 겁니다. 얘가
켜져 있습니다. 그럼 선이 이렇게 두껍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얘를 끄면 가늘게 보여요. 저는 일부러 선의 굵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화면상에 선 굵기 보여주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너무 가늘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저는 선의 굵기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어의 선 굵기를 제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선 굵기를 0.09로 바꿔버리면 얘도 적용돼요. 이렇게. 선 굵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못 써요. 저는 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모니터의 선 굵기가 표현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 굵기를 쓰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상의 선 굵기를 지정해 놨습니다. 화면상에 선 굵기가 보이도록 지정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선 굵기를 지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 이거 꺼버리면 가늘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디폴트로 그대로 쓸 거지만 여러분들은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0.09mm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선 굵기 반드시 지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심선을 선택하고 X라인 0도 하나, 그 다음 90도 하나. 자, 확대하니까 자, 라인 타입 스케일 0.3. 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옵셋 50mm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자, 요 두 개의 선은 옵셋 20mm, 옵셋 150mm. 그 다음 트림. 옵셋 10mm, 옵셋 18mm. 자,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그럼 이 선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 사선 그릴 때 어떻게 했나요? 극좌표로 그렸죠. 그죠? 이 위의 사선은 몇 도였던가요? 190도였죠. 얘는 170도였고. 맞습니까? 10도였죠? 0도, 180도, 여기가 10도. 그러니까 190도. 자, 이렇게 하면 돼요. X라인, 앵글, 190도. 그리고 끝점 클릭. 됐네요. 나머지 트림. 다시 볼까요? X라인, 앵글. 여기다 씁니다. 170도. 매치 프로퍼틱스로 나머지 트림. 그럼 그려졌네요. 전에는 상대 극좌표라는 걸 썼어요. 그죠? 근데 X라인을 이용해서 X라인의 앵글을 이용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상대 극좌표를 쓸 일이 하나가 사라졌네요. 그죠?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51도 49도죠? 51도 49도. 자, 이과지물입니다. 자, 뭐부터 그리라고요? 중심선부터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 옵셋 64mm, 다시 옵셋 72mm.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mm, 반지름 46.4mm. 서클
반지름 10.4mm, 다시 반지름 20mm. 자, 옵셋 10.4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트림. 이때는 경계를 지정해서 하는 게 좋아요. 다시 옵셋 20mm,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트림. 경계를 지정하고 하세요. 그러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여긴 서클 TTR이죠? 접하고 32, 서클 TTR, 접하고 32. 트림, 그냥 지우지 말고 커팅 엣지로 다시 트림, 커팅 엣지로, 그 다음 선이 이렇게 가죠. 그죠? 옵셋 5mm, 트림. 자, 여기도 해볼까요? 옵셋 5mm, 트림. 선 정리하는 거죠. 자, 다시 5mm. 이게 아닌데. 자, 커팅 엣지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면, 자, 선 정리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예요? 51도죠. 그냥 51도 하면 돼요. X라인 앵글 51도. 그 중심선 클릭하고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자, 이렇게 속성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49도랍니다. 그러니까 51도 더하기 49도. 100도네요. X라인 앵글 100도.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자, 서클 반지름 80.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7.2, 반지름 16, 옵셋 7.2, 그 다음 16.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트림. 경계를 지정하고 하세요. 경계 지정하고 작업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옵셋 5mm, 트림, 경계 지정하고. 경계를 지정하고 할 때가 있고 지정하지 않고 할 때가 있고,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서클 TTR 반지름 16,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완성 다 됐네요. 자, X라인 사용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X라인에 보시면 어떤 옵션이 있냐면, 여기 바이섹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등분선이라는 뜻입니다. 2등분선. 자, 이렇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 선을 그릴 때는 이 좌표 추적기 영향 안 받게 그렸어요. 이 선에 2등분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종종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2등분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간단해요.
원을 이렇게 그리고 트림으로 자른 다음 라인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이등분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X라인 바이섹트 원점 0도 방향 그 다음 나머지 방향. 간단하게 이등분선 된 거 보이시나요?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그 중간으로 이등분이 되는 선을 그릴 때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X라인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레이, 반만 무한선입니다. 반무한선. 자, 레이, 시작점, 통과점. 반만 무한대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얘를 그리려면 이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레이 0도 방향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60도 방향 하나, 그 다음에 300도 방향 하나. 그러면 깔끔하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굳이 트림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서클 지름 30, 반지름 20, 다시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지름 10mm, 반지름 10mm. 자, 옵셋 10mm. 트림 그럼 깔끔하게 선정이 됐네요. 자,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잘 보세요. 라인, 탄젠트, 이 조그만 원 있죠. 다시 탄젠트, 안쪽에 큰 원이. 다시 볼까요? 이 안쪽에 큰 원과 바깥쪽에 작은 원을 탄젠트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탄젠트, 큰 원, 다시 탄젠트, 작은 원. 이해되셨나요? 자,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탄젠트를 직접 타이핑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요. 바깥쪽에 작은 원, 안쪽에 큰 원을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옵셋 5mm. 그러면 이와 같이 기초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 자 커팅 엣지 이렇게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30. 트림, 자 경계 지정하고 엔터. 트림, 다시 서클 TTR. 트림, 경계 지정하고 엔터. 자, 다시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2mm.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음 명령어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폴리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렉탱글하고 폴리곤 이렇게 두 개는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이라고 해요. 이 두 개는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나중에 이제 P라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폴리선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이에요. 폴리라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로 이어진 선입니다. 도형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의 두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폴리선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폴리라는 단어 있죠. 이 폴리라는 단어가 주로 화학 구조물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옷 살 때 폴리에스테르 있죠? 옷감 중에. 그러니까 그 앞에 폴리가 이 폴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란 뜻입니다. 화학식에서도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분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란 뜻입니다. 폴리라인은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폴리곤을 그릴 겁니다. 자, 폴리곤을 그리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자, 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원을 2개만 그릴 건데, 반지름 50인 원 하나, 반지름 50인 원 하나. 자, 이렇게 2개 그려보시죠. 자, 폴리곤은 여기 렉탱글과 여기 같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명령어가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왜 같을까요? 폴리라인이라 그래요. 폴리라인이라 2개가 그러니까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폴리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Enter number of side. 그러니까 몇 각형을 그리실 건가요? 그러니까 다각형의 모서리 개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6개예요.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enter of polygon O와 엣지. 폴리곤의 중심점의 위치를 찾아달랍니다. 자, 이렇게 중심점의 위치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CAD가 물어보네요. Enter an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영어 단어가 나왔네요. 읽어보면 이거예요. Inscribed in circle. 그 다음 circumscribed about circle.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크리브드라는 단어가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시크리브드라고 여기 단어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크리브드라는 단어는 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시크리브드 그러면 안으로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클 안으로 내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안으로 접하는 건 내접하는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서클에 대략적으로 외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서큐시크리브드는 외접이란 뜻이고 인시크리브드는 내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뭐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네, 내접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먼저 내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디어스 오브 서클, 반지름을 물어보네요. 반지름 50이었죠? 50 엔터. 원에 내접하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빨리 해보시죠. 이번엔 똑같아요. 육각형입니다. 엔터. 센터 오브 폴리건, 중심점 클릭합니다. 이번엔 서큐시크리브드, 즉 외접합니다. 외접을 클릭하고 반지름 50. 어떤가요? 원에 외접하는 거 보이시나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래서 제가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이에요. 이번에 엣지입니다. 엣지, 모서리. 그랬더니 first end point of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클릭해 달랍니다. 그랬더니 second end point, 두 번째 모서리를 클릭해 달래요. 이때 우리는 좌표를 쓰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모서리에서 두 번째 모서리까지 거리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50.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 삼각형, 엣지.
자, 얘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우리 이거 칠각형 빼고 그렸었죠. 상대극좌표 할 때, 그죠? 근데 칠각형 그려지죠? 얘로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폴리라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선을 하나, 여기 모서리 하나를 클릭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컨트롤 1키 기억하시죠? 속성창. 자, 선택을 하면 여기에 속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바로 여기 글로벌 위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스타트 세그먼트 위드, 그 다음에 엔드 세그먼트 위드, 그 다음 글로벌 세그먼트 위드. 자, 이 글로벌 세그먼트 위드를 제가 바꿔봤습니다. 선의 두께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글로벌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선의 굵기가 바뀝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다 하셨으면 다시 컨트롤 1 눌러서 감추시면 돼요. 렉탱글을 하기 전에 여기 필렛과 챔퍼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안에 필렛과 챔퍼가 있어요. 명령어가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많이 쓰니까 넣어놨겠죠? 그래서 먼저 필렛 챔퍼를 먼저 할 건데 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라인. 자, 처음에는 모자른 선. 모자르게. 두 번째는 딱 맞게. 세 번째는 통과되게. 이렇게 선을 3개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3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필렛과 챔퍼는 여기 있습니다. 필렛과 챔퍼는 여기 있어요. 왜 또 묶어놨냐면 둘 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두 개가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챔퍼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놨죠. 그죠? 필렛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서리 깎기입니다. 모서리 깎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필렛은 목깎기라고 되어 있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모서리를 동글 하게 깎기. 이게 필렛의 의미고, 못따기는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따내기.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모서리를 왜 동글동글하게 깎아야 될까요? 모서리를 왜 대각선으로 따내야 할까요? 따내기? 이 따내기가 순우리말이더라고요. 자르기. 요즘은 자르기라는 말로 순화해서 쓰죠. 따내기, 자르기. 똑같은 말이에요. 따내기가 조금 단어가 억세 보이죠? 억세 보이긴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이 맞아요.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보태기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더하기라는 말 대신에 보태기라는 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보태기. 맨날 전자계산 전자계산 수업 시간이었는데 1 보태기, 2 보태기.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저한테 컴퓨터 공부하라고 알려주신 선생님인데 맨날 보태기라고 하셨어요. 자,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이유,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자르는 이유 딱 하나예요. 다치지 말라고.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건 제품을 혹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혹은 작업자가 얘를 만진단 말이죠. 근데 모서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날카로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만지는 순간 다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 1층 현관에 보시면 그 유리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유리문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강화유리예요. 그죠?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얘를 이쪽에서 바라보면 문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다시 얘를 확대해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챔퍼링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90도로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걸 만지는 순간마다 다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선으로 다 잘라 놓은 겁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 보이시죠? 모니터 여기 모서리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잘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치지 말라고요. 미관상 이게 동글동글하게 놓은 게 아니고 다치지 말라고. 첫 번째 목적은 다치지 말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거고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볼 때 그럼 필렛은 뭘 물어봐요? 동글동글하게 그러니까 뭘 물어봐요? 반지름을 물어보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필렛 그러면 자 보시죠. 자, 모드 이꼴 트림 자르기 모드이고 반지름 얼마로 되어 있나요? 0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을 조절해 줘야 되는 거죠. 자, 1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10mm가 될 것이고 select first object 첫 번째 객체. 자,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그 다음에 second 객체 두 번째 객체.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여기 짜투리 선들. 여기 짜투리 선들이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트림 자르다. 그러니까 뒤에 내가 남아있는 부분을 클릭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버려져야 되는 거죠. 이걸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필렛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럼 자동으로 남는 부분들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선이 모자르잖아요. 자, 필렛 첫 번째 모서리 클릭, 두 번째 모서리 어떤가요? 선들이 모자른 선들이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모자른 선들이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만약에 이게 노 트림 모드면 이게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세 개 다 한번 해보시죠. 자, 필렛. 자, 반지름은 10mm. 근데 여기 보시면 트림이라고 있죠. 얘를 눌러보니까 트림이 있고 노 트림이 있네요. 이번엔 노 트림이요. 노 트림. 자, 클릭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노 트림 된 거 맞습니까? 노 트림은 여기 선 정리를 안 해요. 선 정리 안 합니다. 이렇게 선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노 트림보다는 트림 모드가 조금 더 편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필렛. 자, 트림 모드 있고요. 트림 모드이고 반지름이 0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0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보세요. 클릭하고 원은 안 만들어지고 선들이 지워졌죠. 그죠? 이거 트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원은 안 만들어지고 선은 연장하죠. 그죠? 이거 익스텐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렛을 쓸 때 반지름이 0이고 트림 모드일 때는 트림과 익스텐드를 함께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300도.
서클, 다이아메타 30, 20, 80, 서클, 다이아메타 10, 반지름 10, 옵셋 10, 트림, 자, 선 지우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잘 보세요. 필렛, 라디어스 30, 선 클릭하고 클릭하고. 아까 우리 이거 어떻게 했나요? 서클 TTR하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랐었죠. 다시 볼까요? 필렛, 다시 필렛. 금방 해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여기가 반지름 2mm예요. 필렛, 반지름 2mm.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요. 필렛. 라디어스가 한번 들어가면 그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쓰지 않아도 돼요. 필렛 라디어스 4mm. 나머지 트림. 다 됐네요. 많이 쉬워졌죠. 그죠? 트림과 익스텐드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필렛이라는 명령 하나로 전부 다 해결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필렛을 배우게 되면 그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챔퍼입니다. 챔퍼. 못따기예요. 못따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 방식이에요. 거리 방식. 즉, 모서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있으면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 이렇게 거리를 입력하는 거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도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각도요. 그런데 첫 번째 점은 무조건 거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는 거리고 두 번째가 각도예요. 그 거리 방식은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 근데 각도는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각도. 이렇게 해서 챔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챔퍼라고 실행을 하면 이 위에 여기 트림 모드 보이시죠? 자르기 모드. 아, 얘도 노 트림 모드가 있다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 1, 2 거리 방식이고요. 여기 디스턴스하고 앵글 두 가지 있죠? 디스턴스 거리 방식과 앵글 방식, 각도 방식. 디스턴스 첫 번째 거리 10mm, 두 번째 거리 10mm. 자, 첫 번째 클릭. 사선으로 잘린 거 보이시나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자, 선 정리하고 늘어나는 것까지. 필렛과 똑같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챔퍼. 이번엔 앵글이요. 자,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10mm. 두 번째는 45도. 네, 선택하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렉탱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각형입니다. 이 렉탱글은 상대좌표를 쓰는 명령어입니다. 유일하게 렉탱글만 상대좌표를 써요. 왜냐하면 상대좌표라는 게 뭐예요? 가로, 세로 이렇게 들어가죠. 렉탱글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개의 좌표를 찍어요. 그래서 상대좌표를 쓰게 됩니다. 자, 렉탱글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방향은 상관없어요.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렉탱글. 자, 클릭하고 어떻게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편해요? 플러스 플러스 방향이 편하단 말이죠. 여기다가 골뱅이 100,100 쓰고 엔터.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100,50 100에 50.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골뱅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기억을 잘 살려보시죠. A3 크기가 얼마였죠? 네, 맞아요. 렉탱글 좌하단점 클릭하고 골뱅이 420에 297. 그러면 A3 크기 용지 만들어졌나요? 여기에 옵셋 10mm. 그러면 테두리 선까지 만들어졌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필렛 반지름 10mm. 자,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모서리가 동그랗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전체 다 하고 싶어요. 폴리라인. 폴리라인을 클릭하고 어떤가요? 다 같이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아니구나. 렉탱글. 여기 필렛 보이시나요? 렉탱글에. 여기 10mm. 자, 어떤가요? 똑같이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필렛, 라디어스 10mm, 폴리라인. 어떤가요? 똑같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챔퍼, 디스턴스, 15mm, 8mm. 자, 챔퍼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요. 20mm, 10mm, 그 다음 폴리라인. 동시에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요. 렉탱글, 챔퍼, 20mm, 10mm. 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X라인 0도, 그 다음에 30도, 90도, 150도. 여기에는 각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죠. 아이템의 개수. 총 6개죠. 한 바퀴는 360도고요. 360도 나누기 6개. 그러니까 60도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여기가 90도니까 90도에서 60을 빼니까 여기가 30. 90도에 60을 더하니까 150.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5. 옵셋 5mm. 자, 트림.
자, 요 끝선은 외형선이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5mm. 네. 그 다음 6.5mm. 그 다음 10mm. 금방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땐 늘 중심선부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얘가 아니지.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그 다음 서클 11mm. 그 다음 서클 19.5mm. 그 다음 서클 25mm. 자, 속성 일치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다이아메타 95mm. 옵셋 5mm. 자, 나머지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그러면 전체가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 부분. 이렇게 네모난 홈이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홈. 키홈이요. 열쇠구멍. 뭐냐면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동력을 전달하는, 힘을 전달할 때 여기에 이제 축이 여기 들어오고 얘와 함께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근데 강력한 힘이 발생하게 되면 힘이 확 돌아가 버리면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 가지고 축은 돌아가는데 얘가 안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축과 구멍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쐐기를 박아 놓습니다. 쐐기를 박아 놓고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쐐기 때문에 함께 돌아가요. 우리나라 말은 쐐기라고 하고 영어로 키라고 합니다. 키. 이걸 키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키홈은 이쪽 끝에서 여기까지 높이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반지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그 다음에 여기 폭이 6mm네요.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클릭하고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얘는 이제 지우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트림해야 되잖아요. 트림하지 말고 필렛 여기 꼭 확인해 보세요. 트림 모드이고 반지름 0이죠? 원 클릭. 남을 부분을 클릭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쪽이 아니고 남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트림.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여기다 원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이런 데다 원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교차점이 제대로 안 잡힐 수 있어요. 이거 방법이 전에 설명드렸어요. 인터섹션이라고 여기서 직접 선택하고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럼 이렇게 잡혀요. 이해되셨나요? 예전에 이거 설명한 적 있습니다. 다이아메타 7 이렇게 서클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작게 그려놓고 보면 다 잡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옵셋 3.5 이렇게 좌우로 그 다음 여기서 바로 트림 작업하지 마시고
그 다음 옵셋 5mm. 이렇게 좌우로 5mm를 더. 여기도 하나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요 빨간 선들은 이제 지워도 돼요. 이렇게. 얘네들은 지우고요. 지우고,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하얀색 선들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트림으로 지워야 됩니다. 트림. 근데 이 안쪽에 보면 경계가 굉장히 복잡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팅 엣지로 원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커팅 엣지로 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선들을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빠르고 쉽게 삭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그냥 트림 하시면 돼요. 트림. 이렇게 그냥 잘라나가시면 돼요. 이렇게요. 펜스 기능이 있어서 F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림은 직선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 명령어가 없죠? 근데 여기다 F를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 펜스를 그릴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그릴 수 있도록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F, 엔터. 그러면 울타리가 이렇게 그려져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펜스. F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클릭, 엔터.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펜스, 아니면 그냥 트림.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령이니까 이건 편하신 대로. 여기까지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자,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그 다음 반지름 22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틀려요. 접하는 게 아니고 통과하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입니다. 이거 서클 TTR로 안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도해를 해야 될까요? 도형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거는 라인하고 서클이죠. 그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22가 되고 여기도 22고 여기도 22고 여기도 22란 얘기죠. 중심에서 22mm가 떨어진 위치가 다 원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원을 그리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만나지겠죠.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도 22이고 여기서도 22이며 교차되는 이 지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여기도 22가 되고 여기도 22가 되는 원이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전에는 이제 컴퍼스를 이렇게 그렸어요. 서클 반지름 22, 서클 반지름 22. 그럼 두 군데 만나죠. 그럼 이쪽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쪽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군요. 서클 22. 자, 두 개 지우고 트림으로
자르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명령어를 알면 이걸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모르면 지금처럼 그리는 거고. 자, 보세요. 여기 아크 명령어 보이시나요? 이거 내일 할 건데 여기에 보시면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호의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값을 3개를 넣으면 호가 하나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시작점, 호의 끝점, 그 다음 반지름 22 엔터.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내가 원을 3개를 그려서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반지름 22 엔터.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2개입니다. 자, 저처럼 2개만 그려보세요. 2개만 그려보세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거꾸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어떤가요? 반대로 그려졌죠. 차이가 뭘까요? 왜 서로 이렇게 반대로 그려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명령어는 시작점을 찍으면 이 시작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시작점을 찍으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져요. 이해되셨나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지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찍어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지 안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리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점, 끝점, 22 엔터. 시작점, 끝점, 22 엔터.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